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9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9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책을 하게 한다. 2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가 답입니다. 19번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해서 기관진의 가래 배출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번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두통이 있을 때만 혈압약을 복용하나요? 혈압약은 늘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하고 혈압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바꾸더라도 뭐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바꾸고, 복용량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3번과 4번은 둘 다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바꿀 수도 있고 복용량을 늘리고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틀렸고요. 5번은 혈압이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추간판 두께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이렇게 5가지 보기 중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인대의 탄력 감소. 1번부터 보시면, 자, 인대의 탄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에 제한이 되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은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는요. 허리의 피하지방은 늘어나죠. 증가가 되고 뼈의 질량은 감소가 됩니다. 추간판 두께도 감소가 되죠. 근육의 긴장도 감소가 돼요. 근긴장도나 근육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게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대의 탄력 감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전립성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번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3번이 답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단백뇨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은 빈뇨, 긴박뇨, 야뇨증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의 소변줄기는 굵어지지 않고 가늘어지고요. 3번은 정답이에요. 4번은요
소변 횟수가 증가를 하죠. 5번은 요일을 느끼긴 하지만 참기 어려운 거,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잔뇨감이라는 건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잔뇨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배뇨 횟수는 증가하고, 요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23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손탑이 두꺼워져 가지고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손톱 발톱 자르기가 힘들어지는 게 바로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표피는 얇아지죠. 그래서 피부 손상이 되기가 쉽고, 3번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4번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칠고 건조해지죠. 그 다음에 5번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손발톱이 두꺼워진다가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번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번 근육경직 및 안정시 떨림, 4번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이다. 그럼 좌측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 우측 마비가 오면서 언어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언어장애라는 것은 여기 정답처럼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게 말하는 거를 우리는 언어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4번 좌측 내 혈액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이다 하면 우측 마비와 더불어서 언어장애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이 정답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2번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번 눈물량이 증가한다. 4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결막이 얇아진다. 2번부터 보시면 수정체가 투명해지지 않죠. 점점 혼탁해지면서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의 양은 감소가 되니까 눈이 뻑뻑하다, 눈이 마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각막 반사는 저하가 돼요. 그래서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지면서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투물이 생기기도 하고, 5번 내용을 보시면 동공의 지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그래서 60세 노인은 20세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게 노화에 따른 시각계약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가 정답입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번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번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번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맨발로 운동화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양말을 신어야 되고요. 2번은 정답이에요. 일자로 잘라야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발에 상처가 안 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되고, 씻은 후에는 꼭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운동량이 많은 날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당분을 섭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5번 공복에 운동하는 건 안 좋죠.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다 혈당 강화제까지 갖고 다닌다면은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저혈당에 빠질 거를 대비해서 주스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걸 소지하게 하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번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번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억력은 단기와 장기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기복이 심해지는 게 바로 우울증의 특징이고, 물어보는 말에 적절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울증의 특징이고요. 3번은 노인 우울증의 특징이 바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한 걸 인식을 하지만 이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우울증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게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은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의 편차가 심한 게 바로 우울증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여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정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천식, 3번 방광염, 4번 신부전증, 5번 전립선염.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신부전증.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은 신부전증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간경화증,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여기 정답인 신부전증, 요게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이에요. 그 반면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도 있죠. 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에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신부전증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침잠이 많아진다. 2번 잠들면 깨기 힘들다. 3번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번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낮 시간 동안에 자주 조는 게 노인들의 수면 양상인데, 그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또 무엇이 있냐면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 양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낮 시간에 조는 게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가 정답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정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발하지 않는다고.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성문제를 유발하죠. 자, 성문제를 유발하는 그 약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항고혈압제, 강심제, 이뇨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높이지 않죠.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기부전 유발하는 거 정답 맞고요. 5번은요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성생활을 금한다. 그렇지 않죠. 예, 보조적인 요법을 이용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뇌졸중에 관한 성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부전을 유발한다가 정답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5번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번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1번부터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현기증을 호소하는데 목욕을 하는 게 적합할까요? 온수도 그렇지만 목욕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건데요. 식사는 가볍게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시원한 물 천천히 마시게 한다. 정답인데 이왕이면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고요. 4번도 따뜻한 물수건보다는 이왕이면 시원한 물수건이 맞겠죠. 그리고 여름철 폭염인데 실외 운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관찰할 내용으로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등의 욕창이 심함, 2번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번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자,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4번이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기록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관찰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거죠. 1번을 보시면 뭐가 틀렸냐면 등의 욕창이까지는 맞아요. 심하다는 게 얼마나 심한지, 범위가 넓어졌는지 깊이가 늘어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 센치에 뭐 깊이가 몇 센치다, 이게 오류 맞겠고요. 또 두 번째는 며칠 전부터인데 며칠 전이라는 게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미열이라는 게 36.8도라는지 37.2도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게 기록한 거고요. 3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더 나빠졌다라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빠졌다라는 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기록한 것이 올바르게 기록한 건데, 4번을 보시면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잠을 잤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죠? 오후 5시까지는 좋은데 이후라는 거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다 오후예요.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데 많이가 한 컵을 먹었다는 건지 3컵을 먹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기록하는 것이 올바르게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이 4번이 정답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1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번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 있었다, 3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번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자, 우리가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는데, 먼저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 또 서비스를 추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5번은 베란다에서 배변 중이라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가 좀 달라진 부분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손을 잡아준다,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이 왜 4번이 답일까요? 자, 34번의 문제를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한다 라고 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뭔가요? 청각이죠. 청각. 청각이라는 건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도 2번도 3번도 5번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아, 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를 제공해주는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번 침상머리를 낮춰서 반드시 눕힌다.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응급실로 옮긴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자,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하는 건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에게 의뢰를 해서 제거하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침상먼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침상머리를 높여서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려서 침등으로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질식을 예방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를 혼자 있으면 너무 슬프고 외롭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고, 자, 4번은 응급실로 옮기는 거는 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식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기풀이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 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